자, 그러면은 2019년 제25기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번입니다. 전자기파의 파장이 짧은 것부터 라고 했죠? 자, 전자기파가 나왔는데 여기선 파장을 물어봤어요. 전자기파 하면은 빛을 파동성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겠죠? 자, 이 전자기파에서는 세 가지 물리량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파장이죠. 두 번째는 에너지고요. 세 번째는 진동수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식이 뭐지? 바로 플랑크의 E는 HF라는 식이죠. 그쵸? 이거는 광전 효과랑도 연관이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물리 파트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파장이 짧은 것이라고 말했죠. 파장이 짧은 것이다. 여기에 동위의 진술은 뭐야? 같은 진술은 바로 에너지가 큰 것, 그리고 진동수가 큰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본 것과 같은 진술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에너지가 큰 것 뭐지? 감마선이 제일 크지. 얘는 제외되고, 그 다음 X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외선이 먼저 나와야죠.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핵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방사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에너지가 커요. 그리고 X선, 이거는 렌트겐의 사진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 치과나 아니면은 뭐 팔 같은 데 부러졌을 때 정형외과 가서 찍죠. 그게 이제 X선이 되겠고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칫솔 살균기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또는 그 식당에 있는 우리 급식실 같은 데 있는 그 물컵 소독기 그런 거 있지. 근데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가 그런 소독하는 제품들 보면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빛난단 말이야. 근데 자외선은 눈에 보이는 빛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네. 그거는 기계가 작동 중이다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형광물질을 발라둔 거야.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가시광선은 우리가 어디다 쓰지? 물질 보는 데 쓰지? 보는 데 써요. 적외선은 어디다 써? 적외선은 뭐 리모콘. 요즘은 우리 핸드폰은 많이 빠졌는데 그 중국제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 이 적외선 센서가 들어 있어서 뭐 TV 리모컨이나 아니면은 그 에어컨 같은 거 컨트롤 할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전파는 라디오파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제가 이걸 왜 주절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감마선의 예, X선의 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출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자기파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뭐 파장별 아니면은 뭐 진동수별 또는 에너지별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준 다음에 여기에 해당할 거면 기억 뭐야, 니은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순서도도 알고 계셔야 되고 파장 순서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각각의 파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예시까지 외우고 계셔야 전자기파 문제를 전부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라는 거는 현대물리에서도 나오지만 전자기파 이후에 광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출제 범위를 가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의 직선 구간을요, 144. 자, 144 보면은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미터 퍼 세크로 바꿨을 때 몇이 나오는지. 144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40입니다. 이거 바꾸는 법은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자, 140km/h지. 그러면은 단위의 그 대괄호를 치시고 144 곱하기 어떻게 바꿔? km/h로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킬로미터니까 킬로는 1000이죠? 1000m 해주시고 아워는 3600이지? 세크. 그런 다음에 숫자만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40m/s가 나와요. 이걸 왜 외우고 있냐면은 이거는 144km/h 문제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역학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겁니다. 강사님 저희도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단위 변환만 할 수 있으면 돼. 하지만 이런 건 알아두셔야지. 자, 144km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꿨더니 40이 됐어. 그러면은 72는 어떻게 바꿔야 돼? 그냥 절반 때리면 되지. 뭐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절반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마이너스 4로 줄였대요. 가속도의 정의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지.
물론 미분꼴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단위 시간은 몇입니까? 단위 시간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속도 변화는 몇이에요? 속도 변화는 40에서 20이지? 아니 반대구나. 왜냐면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감속이니까 마이너스 40.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dt는 몇이에요? dt는 5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물론 세크겠죠.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역학 문제죠.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단위 변환할 수 있니? 두 번째는 그 가속도의 정의를 알고 있니? 두 가지가 출제 의도, 출제 원리고, 그 보기 보시면은 세크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럼 단위 변환 하세요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걸 좀 드라마틱하게 문제를 만들면 144에서 72를 뺀 값도 아마 계산 제가 144에서 72 빼면 몇 돼요? 70이지? 72를 4로 나누면은 4, 1은 4, 6에 4, 1은 4, 4, 8에 32. 답이 있네. 그치? 5번 클릭하고 떨어지시는 분들,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이 문제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분명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단위에 유의하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담인데요. 그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단위가 있는 물리학 문제를 물어보면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면파의 높이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 수면파가 전파되는 모습이에요. 수면파의 주기는 8초이고 마루와 마루 사이는 8m다. 자, 그럼 얘는 뭐랑 동의야? 얘는 뭐랑 같은 문제야? 바로 진폭 그리고 공간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이건 한 파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미터니까 8m는 파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8초래요. 주기는 8초. 그럼 이거 딱 해주면 뭐가 돼? 속도 나오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답은 1번이지. 이 문제도 정말 쉬운 문제네요. 2019년 문제가요. 2020년에 비해서 좀 쉬웠습니다. 2020년에 나온 거는 15번부터 좀 쉬워졌지? 이건 처음에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자, 한 번 더 갑니다. 파동이란 건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변수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공간에 대한 정보는 얘가 주고 K가 주고, 시간에 대한 정보는 이 오메가가 주게 됩니다. 이변수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항상 X축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파동은 파장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아래쪽 그래프에서는 주기에 대한 정보를 준다. 해석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기하광학을 본 것 같은데.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광전효과 그래프가 나왔네요. 광전효과 그래프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광전효과는 뭐예요? 광전효과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쓴 논문이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일부는 일함수로 지불이 되고요. 일함수라고 불러요. 워크 펑션. 일함수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F0를 문턱 진동수라고 한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프 해석. 자, 지금 그래프가, 이거는 완벽한 그래프가 아니라요. 잘려있는 그래프입니다. 진동수가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빛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쪽,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전자를 꺼내는데 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거든.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이 이상 에너지를 주어야만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래프 보면은 여기가 EF0고 여기가 F0지? 여기에 플랑크 상수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일함수가 되는 거예요. 일함수는 A가 B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함수는 a가 b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니은 a, b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 라고 했는데, 그래프는 광전 요과에서 이 그래프는 항상 기울기가 똑같아요. 왜? 기울기는 h거든. 기울기는 플랭크 상수입니다. 플랭크 상수기 때문에 항상 기울기는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같다고 했으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 3F0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자, 3F0는 여기쯤 해당하는 거죠. 3F0에 단색 잠깐만, 여기도 문제에서 오케이, A를 비추어도 지금 전자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3F0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A에서 발생한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보다 B에서 발생한 전원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보다 더 크다라고 했지? 자, 공급한 빛 에너지가 3F0래. 3F0인데 여기에 A는 뭐야? 일함수가 F0지? 그러면 전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2HF0고 B가 가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1HF0지? 그러니까 A에서 발생한 A 금속판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진술. 답은 4번 보시면 돼요.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HF, 빛이 가진, 이식 광전 요과는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빛이 가진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일부가 쓰이고 일함수로 지불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공급하는 빛의 에너지가 3HF0잖아. 그치? 엄밀히 수학적으로 쓰면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일함수가 몇이야? A 같은 경우에는 HF0지? 일함수가 그 A 같은 경우에는 B는 HF0지? B 같은 경우엔. 그래서 물음표는 위에 게 아래 거보다 더 크게 되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고 쭉 푸셔도 무방합니다. 문제 푸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하광학을 못해요. 네, 저는 기하광학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누누이 설명드렸죠. 제가 대학교 4학년 5월 달에 그 교생 실습을 나갑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5월 달에 교생 실습 나가는데 하필 이 기하광학을 4학년 1학기 때 배우고 5월 달 내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하광학을 혼자서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제가 아는 기하광학에서 유일하게 아는 공식은 초점거리 공식과 배율 공식뿐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초점거리가 15cm인 블록 렌즈가 있대요. 렌즈로부터 30cm 떨어진 렌즈 축상의 점에 놓여있는 상의 배율은 제가 아는 걸 모두 다 물어봤군요. 자, 블록 렌즈죠? 자, 렌즈로부터 30cm 떨어져 있대요. 그럼 공식 쓰지 뭐. A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 B값을 먼저 구해줘야 우리가 배율을 결정할 수가 있지. 얘는 몇이래? 초점거리 F분의 1이지? 15분의 1. 자, 그럼 B는 몇일까요? 30분의 1을 1에 2배를 해주면 15분의 1이 나오지? 그러니까 B는 30이네. 그쵸? 그럼 배율 공식은 어떻게 돼? 배율은 뭐 절대값 15도 상관없는데 A분의 B지? A분의 B. 그럼 1이네? 1. 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제가 뭔가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기하광학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알아서, 사실 이거는 이중 렌즈 또는 얇은 렌즈 말고 두꺼운 렌즈가 나오지 않는 한 절대 어렵게 출제가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15분, 14분 열심히 문제 풀어봤으니까 잠깐 쉬고 와서 6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